수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6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왔죠. 그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결혼이었어요. 3년 전 수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민호라는 남자였죠. 민호는 엔지니어로 일하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말 예쁜 결혼식 올리자. 민호의 이 말에 수진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바로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은 스스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결혼식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다짐한 수진은 본격적인 절약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커피는 집에서 타서 텀블러에 가져가고 옷이나 화장품도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주말에는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 비용도 아껴가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영화관 대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요리해서 먹었죠. 자기야, 우리 통장 잔고 봐. 벌써 3천만 원이야. 2년이 지나자 두 사람이 모은 돈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결혼 비용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했어요. 예식장, 드레스, 혼수, 신혼여행까지 생각하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2천만 원 보태줄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 아버지의 지원으로 마침내 5천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어머니가 가정 살림을 맡고 있었고 결혼 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엄마, 이 돈 잘 관리해 주세요. 열심히 벌어서 모은 제 결혼 자금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딸. 엄마가 잘 지켜놓을게. 어머니의 돈을 맡기고 수지는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결혼까지 2달만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수지는 결혼을 2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준비하려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지?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인터넷 뱅킹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고객님,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있었습니다. 총 출금액은 4,980만 원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이 돈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통장의 명의자는 어머니였지만 모아둔 돈은 수진의 결혼자금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는데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수진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본 어머니의 모습은 평상시와 달랐어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 결혼 자금이 다 사라졌어요. 뭐? 그럴 리가. 아, 수진아.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해킹이나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 설마. 수진아, 엄마가 잠깐 썼어. 곧 갚을게.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자금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깐 쓴 게 5천만 원이에요. 엄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수진의 추궁에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3개월 전 어머니는 동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수라는 이름의 45세 남자였습니다. 정수는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였어요. 이혼한 지 2년 된 호랍이라고 했죠. 어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사모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운동복이 잘 어울리세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는 이런 말들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달콤한 말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성실하지만 표현이 서툰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져 갔어요. 운동 후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도 만나게 되었죠. 나 같은 아줌마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 아줌마라니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세요. 어머니는 30년 만에 다시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수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트레이너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 부인에게 위자료도 줘야 하고 정수는 교묘하게 어머니의 동정심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비 정도였어요. 내가 돈이 부족하네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씩. 그 다음에는 잠깐 빌려달라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어머니는 이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수진의 결혼 자금에서였습니다. 곧 갚을 거니까 잠깐만 쓰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수진이 알게 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수에게 쓴 돈은 단순한 몇백만 원이 아니었어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여행비로 8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머니는 수진이 야근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정수와 함께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국내 유명 관광지를 모두 다녔어요. 엄마가 친구 만나고 온다 했는데 사실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구나. 수지는 그동안의 어머니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표정이 좋아졌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녔습니다. 분명 피부과에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수와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던 것이죠. 그 다음은 명품 선물비였어요. 정수에게 3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고 50만 원짜리 지갑도 사줬습니다. 심지어 정수의 생일에는 100만 원짜리 골프용품까지 선물했습니다. 아빠 생일에는 10만 원짜리 선물도 아깝다고 하시면서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보다 다른 남자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정수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정수가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 보증금이 필요했는데 어머니가 1,500만 원을 내준 것이었어요. 그 남자가 우리 돈으로 계약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정수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내어 직접 찾아갔어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정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본 정수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특별히 잘생기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저 혹시 김정수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미숙 씨 딸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킬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아, 이숙 씨가 딸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시죠? 수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근차근 말했어요. 제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아세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여행비, 선물비, 심지어 이 집 보증금까지 다 제가 3년 동안 모은 결혼 자금이에요. 정수의 반응은 수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허허, 그거야 내 엄마가 좋다고 해서 쓴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는 그냥 받은 것뿐이야. 정수의 뻔뻔함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했어요. 게다가 나는 내 엄마한테 사귀자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지 뭐. 좋은 관계요? 남의 결혼 자금까지 빼먹으면서요? 그건 내 엄마가 알아서 한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정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인생 마지막에 좀 즐기고 싶은 거 이해해줘.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랑 계속 만날 거예요. 그 남자,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사랑이요? 내 결혼 자금을 훔쳐가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훔친 게 아니야. 엄마가 잠깐, 아주 잠깐 빌려 쓴 거야. 너는 결혼 조금만 미루면 되잖아.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결혼은 미뤄도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분류는 사랑이라는 거였나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남자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정수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줘. 내 아빠는 25년 동안 나한테 예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머니는 완전히 정수에게 빠져 있었어요.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결혼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을 내지 못해서 예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어요. 민호와 그의 가족들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민호는 끝까지 수진의 편에 서주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이런 집안 문제가 있는 줄 몰랐네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결국 파혼 위기까지 왔습니다. 수지는 절망했어요. 3년간 모은 돈도 꿈꿔왔던 결혼도 모두 잃을 위기였죠. 그때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너네 엄마가 그런 짓을? 아버지는 2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았던 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 당장 그 남자와 관계를 끊어!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25년 동안 나는 그냥 애 키우고 살림하는 기계였어. 그렇다고 딸의 결혼 자금을 훔쳐도 된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고, 빌린 거라고. 그리고 정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밤 싸웠어요. 수지는 자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 같아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수가 실수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의 정수는 40대 여자와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어머니도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급히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아는 누나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미숙 씨도 좋은 사람이지. 근데 나는 여러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야.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수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여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현실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가정은 파탄 위기에 놓였어요. 어머니는 정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정수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무슨 돈? 나는 받은 적 없는데 당신이 그냥 준 거잖아. 5천만 원을 그냥 줬다고요? 그럼 뭐야? 나한테 투자한 거 아니야? 돌려줘야 하는 거야? 정수는 뻔뻔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한 아줌마가 딴 남자한테 돈 쓴 게 잘못이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제야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수라는 남자도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니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정수에게 돈이 이체된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어요. 둘째, 어머니와 정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철수와의 통화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수가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셋째, 여행 사진과 영수증들을 모았어요. 어머니는 정수와의 추억이라며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넷째, 정수 집 전세 계약서의 사본을 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 보증금 1,500만 원이 어머니 명의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정수에게 써준 각서를 발견했어요. 김정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줌이라고 쓰여 있는 각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빌려준 거면 언제 받기로 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큰 돈을 빌려줬으니 각서라도 써야 할 것 같아서. 날짜도 없고 이자나 상환 조건도 없으니 사실상 그냥 준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이 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정수에게 거액의 돈을 준 것을 증명하는 자료였거든요. 수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에게는 위자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어머니에게는 횡령 반환을 요구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이미 3번째 결혼이었어요. 이전 부인들도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수는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피고인 김정수는 지난 5년간 총 7명의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총 2억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사의 이 말에 수진과 아버지는 경악했어요. 어머니는 여러 피해자 중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정수와 피고인 이미숙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김정수는 추가로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하지만 정수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당장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법원은 정수의 재산을 강제 압류하고 매달 일정액씩 분할 상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저는 8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머니는 법정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의 가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했고 어머니도 더 이상 가족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집을 나갔어요. 아빠, 엄마도 실수한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수진은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단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뻔한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얼마 후 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혼 자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수에게서는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자신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수진의 결혼을 위해 부족한 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아빠, 저 이 돈 못 받아요. 아빠 사업은 어떻게 해요? 딸아, 아빠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업이야. 민호도 끝까지 수진의 편에 서주었어요. 처음에는 파혼을 생각했던 민호의 부모님도 수진의 노력과 아버지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라면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될 거예요. 6개월 후 수진과 민호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은 부케를 던지며 생각했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끝내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인다. 수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야 어머니와의 연락을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아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해졌고 수진 역시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재 수진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잘 지내고 계시고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는 결국 다른 사기건으로 실형을 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수진이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되어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진처럼 법적으로 대응했을까요? 가족의 배신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수진은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걸 구분하는 눈을 가지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렴. 여러분도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